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란 핵시설이 이스라엘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고 이란 원자력청이 발표했습니다. 핵시설 타격을 입은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의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상으로의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달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을 재개하고 학교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 핵시설이 이스라엘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고 이란 원자력청이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복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이에 대해 전력망 일부에서 사고가 있었지만 오염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3일 익명의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원격 폭발물을 잠입해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이로 인해 신형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는 내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고 이를 복원하려면 적어도 9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은 피해를 입은 전력 배선망 시설은 신속 복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원심 분리기 파괴를 노려 전력 시설을 공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전력 배선망은 신속 복구가 가능하지만 비상전력망에 연결되는 원심 분리기는 완전히 해체됐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교감설이 제기되자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다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중동 전문가들도 이번 핵시설 공격을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방어재단의 연구원 리치 골드버그는 이란 핵 문제의 해법이 전면 전쟁 혹은 핵 협상의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렌 호도르코프스키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최근 개최된 비엔나 회담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한 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Well, the Israeli prime minister does not have the luxury of taking chances with a genocidal regime that keeps threatening Israel's demise. So I don't blame him at all. I share his concerns. I look, this is Yom HaShoah. We're in a situation where seated in Vienna are Russia, China, Iran, and others negotiating the fate of America's national security and Israel's national security without either the United States or Israel being at the table. To me, that does not make any sense. 한편 지난 4월 11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해 노력할 것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중동 안정의 핵심이라는 원칙론만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핵시설 타격을 입은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의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이스라엘 국적의 상업선이 피격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농도 60%의 우라늄을 생산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14일 강요 회의에 참석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의 상향은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한 악에 맞선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나탄즈 핵시설에 개량형 원심 분리기를 1000대 추가 설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커잼 가리브 아바디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트위터에 우라늄 농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 농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농도 60%는 핵무기화 단계라며 기존 3.67%의 핵합의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핵합의에 서명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스라엘 국적의 히페리온 레이오가
아랍에미리트 인근 공해상에서 드론 또는 미사일 타격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 12는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공격의 배후이며 선박은 가벼운 선체 피해 상황만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탑승한 이스라엘 국적자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잠정 중단했던 아랍에미리트 무기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은 아직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바이든 행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2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외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잠정 중단한 지 2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무기 판매 재승인 배경에 대해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영내 긴장 완화 및 대화 정책의 기조를 아랍에미리트가 수락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무기 판매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가 실질적으로 군수물자를 수령하는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무부는 무기 판매 기준에 대해서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고 밝히며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은 아직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27일 신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에 대해서도 예멘 분쟁 개입과 여러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기 수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2월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수출권이 단순한 중단이 아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상으로의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달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을 재개하고 학교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내달부터 허용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와 관광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는 5월 23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먼저 단체 관광객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추후에 개인 관광객에게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스라엘에 도착 시에는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혈청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율리 에델슈타인 보건부 장관은 경제를 개방했으니 이제 관광도 조심스럽고 계획적으로 재개할 때라며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약 455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83만 2천 명으로 줄어들어 업계 매출이 약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9,6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합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의 에란 시걸 박사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불임절, 유월절 등의 축제가 있었지만 감염 지표는 악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에델슈타인 보건부 장관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교육당국도 4월 18일부터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6세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도 감염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개학을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 4월 15일 기준 이스라엘 국민의 61%인 533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쳤고 전체 국민의 56%인 496만 명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4월 15일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99명이며 코로나19 검사자 중에 0.3%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